자, 봅시다.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STM과 AFM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라는 건데, 기억이 뭐예요? 여기는 2문단이고 AFM은 뭐죠? 여기까지 있으니까 3문단 그리고 4문단 그리고 5문단까지예요. 요 둘을 비교 대조해 주시는 건데, 기억이 뭐죠? 기억, 니은 뭐예요? 기억은 항상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항상은 아니래요. 기억이 항상 탐침과 시료 간의 접촉이 없이 구동된다 라고 하는데, 봅시다. 그렇다면은 요건 그거죠. 탐침과 시료가 접촉한다는 말만 있으면은 기억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이죠. 적절한 거 찾는 거고. 탐침, 시료. 비록 두 개의 도체가 떨어져 있더라도 자, 보시면은 접촉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쵸? 일단 봅시다. 2번. 항상 탐침과 시료 간의 접촉, 탐침과 시료의 접촉이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얘는. 그러면 얘가 1번이 적절한 거겠죠. 탐침. 탐침. 접근. 접촉 모드, 비접촉 모드. 오케이. 접촉할 수 있고 비접촉할 수도 있네요. 니은은 항상이 아니네요. 이거 맞는 말이고요. 기억이 항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있나요? 있죠. 얘는 접촉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아니다. 뭔 말이야. 접촉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항상 탐침과 시료가 어느 정도 이 STM이라는 애의 원리 자체가 탐침을 시료 표면에 원자 한두 개 크기의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을 시키고 전압을 걸면은 비록 두 개의 도체가 떨어져 있더라도 터널링이 발생하는 게 주요한 원리인 거죠. 그럼 답은 1번인 것 같은데? 답 맞나 확인해 볼까요? 이거 뭐야? 기술 3이야? (2번) 문제. 정답은 1번 맞네요. 그러니까 항상 탐침과 시료 간의 접촉이 없이 구동된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서 STM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느냐? 탐침과 시료는 원자 한두 개 크기의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STM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STM은 언제나 떨어져 있는 게 되겠죠. 그 원리로 구동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울만 했다. 딱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에 좀 집착을 해가지고 항상 찾다가 항상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말려가지고 나머지 보면 전부 다 틀린 건데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얘는 항상이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적당히 정답이었으면 하는 걸로 상상을 해가지고 답을 찍을 수 있었겠죠.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탐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텅스텐.
니은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텅스텐을 사용하나요? 텅스텐을 찾아줍시다. AFM에선 텅스텐으로 만든 바늘 대신에 캔틸레버라고 불리는 작은 막대를 쓴대요. 텅스텐 사용하지 않는데요, 니은은. 자, 3번. 기억은 텅스텐 위에 써볼까? 얘는 그냥 텅스텐을 사용한다고만 나와있네요. 탐침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딱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 확인 문제에서 적절한 거 찾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말 바꿔버리면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낸 문제예요. 자, 기억은 탐침이 상하 수직 운동만으로, 니은은 좌우 수평 운동만으로, 기억은 상하 수직 운동만으로, 시료 위를 저공 비행하듯이 따라가게 된다는데 이게 상하 수직이랑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만 하는 게 저공 비행인가요? 좌우 전후로 있네요. 아닙니다. 4번. 이런 사실 확인 문제는 한 조건을 판별을 했으면은 굳이 더 생각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시간관리 핵심입니다. 자, 4번. 기억과 니은 모두 부도체 시료의 표면 형상을 알아내는데 부도체 시료의 표면 형상. 부도체. 도체와 부도체가 뭐예요? STM은 전기적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은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시료는 관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살짝 언급을 했었네요. 기억이 안 되죠? 니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5번. 기억, 니은 모두 물체 간에 작용하는 미세한 힘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물체 간에 작용하는 미세한 힘을 측정하나요? 딱히 여기서는 물체 간에 작용하는 미세한 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오는 바가 없는데 2번 볼까요? 미세한 힘? 미세한 힘? 니은은 미세한 힘을 측정하는 것 같네요. 그쵸? 휘는 것. 휘는 게 왜 휘는 거야? 미세한 힘에도 아래 위로 쉽게 휘어지는데 이게 뭐야? 인력이나 청력 이 둘. 탐침 끝의 원자와 시료 표면의 원자 사이에 미세한 인력이나 청력을 측정을 한대요. 왜 측정을 할까요? 시료의 표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서죠. 니은은 물체 간에 작용하는 미세한 힘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기억은 딱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풀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풀어봤어요. 설명 자세히 하면서. 이거 문제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다 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은데 의미상으로 일치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어려웠다고 하는지 잘 이해했다. 잘 보고 꼼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잘해봐. 이런 문제 잘 해결하고 뭐 처음에 잘 못 풀더라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얘는 안 나온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내가 찾기 어려웠던 거구나. 얘는 이렇게 길게 말해놓은 것을 이렇게 조그맣게 압축을 해놓았으니까 내가 찾기 어려웠던 거구나. 라는 식으로 깨달음을 얻으시면은 이런 비슷한 어려운 문제들 푸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근데 출제자. 야, 내가 이거 어렵게 냈거든? 니들 딱 봐도 출제자 의도가 명확해요. 내가 이거 어렵게 냈어. 답이 1인데 1번도 다른 선지들 낸 거랑 비슷하게 딱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딱딱 찾아 풀게 만들지 않았어. 생각 좀 해야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네 사고력이 요걸 생각해가지고 1번을 답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 넘어간다면 너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거야. 왜냐면은 2, 3, 4, 5번 전부 다 근거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슷할 거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네가 걸리는 시간은 5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지.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정답률은 비슷할 거야. 왜냐면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 친구들의 사고력으로는 2, 3, 4, 5번 사이에서 헷갈리고 찍을 수밖에 없거든. 요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